네, 안녕하십니까. KF-21 보라매가 지난 4일 중거리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시험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 영상을 6일 공개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이거 미친 속도네 개발자분들 노고에 진심 감사. 야근을 미친 듯이 할 듯.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와, 정말 이것이라죠?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한편이 게임 CG가 아닌가 했네요. 대단합니다라고 놀라워했다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공대공 미사일을 잘못 개발하면 기체에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KF-21은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했다고 놀라워했다니다. 작년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를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 능력과 야간 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 시험 범위까지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기 개발 계획을 목표처럼 세워놓고 개발을 진행하지만 미뤄지는 게 대부분인데 한국은 무기 개발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지는 속도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AI는 계획보다 개발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진행하려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올해 5월 중에 마무리하고 빠르게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에 KF-21 양산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양산을 시작해 2026년에 전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해 2028년에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을 무려 2년이나 빠르게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한국은 이제서야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KF-21을 빠르게 개발해 블록 1, 2에 이어 이것이 블록 3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5세대 이상의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융합기술원장은 KF-21 및 무인전투기 개발에 성공해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KF-21 부학길 2, 3, 6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 원장은 유무인 복합 기술 실증 목적의 우선의 무인기 기체는 저가로 신속 개발하되 T-50 기반의 공중통제를 실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전투기 운영 및 개발 요구도를 구체화해 세계 개발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KF-21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T-50으로 6세대 유무인 전투체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 전투기의 탐색 개발 및 핵심 기술 개발을 병행해 군이 원하는 체계 형상을 구체화해 체계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현 로드맵보다 기술 성숙도를 향상시켜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고 4.5세대 전투기를 먼저 개발해 속도를 내서 블록 1, 2, 3을 내놓으며 기존의 T-50을 이용해 6세대 기술까지 개발하는 놀라운 속도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KF-21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개발하자 그동안 돈이 없다고 분담금을 내지 않았던 인니가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분담금 8천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지난 2월 납부했는데 국이 예상보다 개발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제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국 전투기 개발 속도에 인나는 똥줄이 탔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KF-21 공동개발까지 노리고 있는 폴란드의 움직임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의 조기 납품을 경험하면서 미친 납품 속도를 맛봤는데 여기에 KF-21의 빠른 개발 속도까지 보면서 반드시 이걸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펜스24 폴란드는 KF-21 보라매가 무기를 시험하는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며 이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시험이 성공적이라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더 많은 무기 시험도 계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 국산 무장을 탑재한 항공기도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F-21 보라매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대형 전투기이자 수출 시장에 대한 제안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한국인들 스스로도 이 전투기는 5세대가 아니라 4.5세대로 분류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첨단 물리적 스텔스 기능이 대부분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들 항공기의 최종 단가를 5천만 6천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일정에 따르면 KF-21은 2026에서 28년에 40대, 2028에서 32년에 80대를 추가로 제작하고 2026년에는 프로토타입 중 하나를 소수 파트너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보라매의 후속 버전인 5세대에 속할 블록 2와 미래 블록 3의 생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함께 개발할 국제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폴란드는 잠재적인 파트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와 KF-21의 단거리 마시일 발사 영상을 본 폴란드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블록 2와 블록 3의 계획된 릴리스 때문에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한국 K-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F-16이 30년이 넘은 2035에서 40년에 폴란드 공군에 도달할 수 있는 항공기이지만 미국 항공기의 현대화를 포기하고 KF-21로 강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미국을 믿지 않고 한국을 존중합니다. 폴란드인들은 미국을 믿기보다는 한국이 개발하는 KF-21 프로그램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KF-21의 엄청난 개발 속도에 권장하는 또 하나의 나라는 일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시점에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KF-21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전망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 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구상에 끊임없이 연구비를 쏟아야만 하고 프로토타입 제작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세 나라의 의견 조율 또한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애당초 일본과 영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이 6세대는커녕 현세대 전투기와 헬기, 수송기 등 여러 항공기에서도 결함이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많았는데 최근 영국 국방성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이번 사업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리를 따지며 포기를 잘하는 일본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신뢰가 더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일본에서 이스타인 사단장을 포함해 10명이 탄 자위대 헬기가 오키나와 상공에서 실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위대 고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UAE는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한 시드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선언해버렸습니다. UAE는 일본이 만든 수송기과 야전 비포장활주로 해서 이착륙이 힘들다고 망설이자 일본 정부는 UAE 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포장활주로 이착륙 시범 비행을 보이며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UAE는 일본 수송기를 도입하며 막대한 유지 운영비를 걱정하고는 한국과 함께 자체 개발하겠다고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는 수송기뿐만 아니라 KF-21 공동개발에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풍부한 UAE가 그 자리를 충분히 대신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생산 물량이 많을수록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KAI와 우리 공군 입장에서는 UAE가 참여를 타진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라고 한다면 UAE는 중동의 수출 전초기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폴란드의 예정보다 빠르게 K2전차를 납품하면서 그 빠른 속도를 인정받았는데 이제 KF-21까지 예정보다 빠르게 개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에 대한 위협 등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군사력 보강을 서두르는 국가들은 지금 하나같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